단 한 분기에 57조 원이라니 실감이 나시나요? 작년 삼성전자가 1년 내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43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고작 1월부터 3월까지 단 석 달 만에 작년 전체 성적표를 가볍게 갈아치워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상장사 역사상 이런 분기 실적은 전례가 없던 일이죠.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755%라는 경이로운 성장률로 무려 7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주목하는 건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 거대한 자금의 파동이 과연 시장의 어느 곳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냐는 점입니다. 주가가 4% 올랐다고 기뻐하고 말 일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번 실적은 시장 전체에 엄청난 연쇄 반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물론 조선과 방산,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돈 흐름까지 통째로 바뀔 수 있는 결정적 변곡점이니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포착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57조는 일종의 신호탄일 뿐입니다. 대형주가 길을 열었다는 건 후속 주자들이 움직일 차례라는 의미거든요. 과거 사례를 봐도 반도체 거물들이 실적으로 물꼬를 트면 그 온기는 시차를 두고 주변부로 확산되곤 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먼저 반응하고 뒤이어 코스닥 중소형주로 돈이 옮겨가는 전형적인 순환매 패턴이죠. 오늘 분석에서는 이 흐름을 따라 총 5가지를 짚어봅니다. 먼저 57조라는 숫자의 이면과 그 본질적인 의미를 분석합니다. 두 번째로 최근 조용히 반등 기미를 보이는 소부장 종목들 중 눈여겨봐야 할 곳들을 콕 집어드립니다. 세 번째, 종전 소식에 눌려있던 방산과 조선 섹터를 지금 왜 다시 봐야 하는지 설명하고요. 네 번째로 전기차 시장 내부에서 감지되는 심상치 않은 기류들을 면밀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의 본격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시점을 자금 흐름 관점에서 전망해 봅니다. 뒤로 갈수록 놓쳐선 안 될 핵심 정보들이 가득하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죠. 오늘 오전 삼성전자가 발표한 잠정 실적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매출 133조 3천억 원에 영업이익은 57조 2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숫자가 워낙 비현실적이라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딱 하나만 비교해 드릴게요. 작년 동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6조 7천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57조 원으로 수직 상승하며 이익 규모가 8.5배나 불어난 셈입니다. 국내 증시 개장 이래 분기 기준 이런 성적표는 그 누구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대체 어디서 이런 막대한 수익이 터져 나온 걸까요? 정답은 바로 D램 가격의 폭등에 있습니다. 삼성은 올해 1분기 D램 공급가를 직전 분기보다 무려 100% 인상했습니다. 값을 2배로 올린 거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2분기에도 30%를 추가로 올리기로 주요 고객사들과 이미 협의를 마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자신문의 4월 5일자 기사 내용인데요. 단순 계산하면 작년에 10,000원 하던 것이 1분기에 20,000원, 2분기에는 26,000원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제조 원가는 큰 변화가 없는데 판매가가 급등하니 이익이 폭발할 수밖에요. 이런 극적인 변화의 배경에는 바로 AI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특히 AI 서버용 메모리인 HBM 수요가 폭주하면서 삼성과 하이닉스 모두 생산 라인을 이쪽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 D램의 생산량은 자연스레 줄어들게 되고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은 더욱 뛰는 구조가 형성된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건 삼성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작년에만 47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무시무시한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려 49%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는데요. 물건 하나 팔면 절반이 남는다는 소리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사상 처음 삼성을 추월한 셈이죠. 두 기업을 합치면 이번 1분기에만 이익이 70조 원을 상회합니다. 노무라 증권은 2027년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365조 원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소 허무맹랑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HBM사 양산이 가속화되고 D램 가격이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현 사이클에선 그만큼 천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입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이번 실적에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운드리 부문은 여전히 고전 중이니까요. 추정치에 따르면 약 1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모리 사업부의 이익이 워낙 압도적이라 이 거대한 적자를 다 메우고도
57조라는 숫자가 남은 거죠.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파운드리마저 흑자로 돌아선다면 삼성의 실적은 또 한 번 거대한 퀀텀 점프를 이뤄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시장의 활기를 시사합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20만 이 영원의 시가를 기록하며 갭 상승으로 장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이틀간 매수세를 보이던 외국인이 오늘 오전 JP모건 창구를 통해 물량을 쏟아냈거든요. 이것이 단순한 단기 차익 실현인지 아니면 하락세로의 전환인지는 장이 끝날 때까지 신중히 지켜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순매수로 마감해준다면 20만 8 영원선의 전고점을 넘어서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세가 이어진다면 상승 갭을 메우기 위해 19만 원대 후반까지 밀릴 가능성도 열려있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본질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직접 매수하기엔 자금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주당 20만 원이라는 가격은 선뜻 투자하기에 쉽지 않은 금액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어디로 눈을 돌려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주식시장에는 대장이 달리면 부하들도 따라 뛴다는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조금 투박한 표현일지 몰라도 이는 시장에서 반복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거물들이 실적을 바탕으로 치고 나갈 때 개인들은 이미 가파르게 오른 종목을 추격 매수하기가 심리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그럴 때 자금은 어디로 흐를까요? 바로 소부장이라 불리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로 관심이 옮겨가게 됩니다. 과거의 사례를 돌아보죠. 2023년 하반기 하이닉스가 HBM 열풍을 타고 한 달 만에 25% 이상 폭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기회를 놓친 투자자들의 자금은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 테크윈 같은 장비주로 급격히 쏠렸습니다. 그 결과 이 종목들은 단 2달 사이에 30%에서 최대 70%라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기록했죠. 대형주가 조금 움직일 때 소부장 종목들은 서너 배 더 탄력적으로 반응하곤 합니다. 덩치가 작다 보니 적은 자금으로도 주가가 크게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급등하는 만큼 급락의 위험도 큽니다. 위험천만한 줄타기와도 같죠. 하지만 지금처럼 대형주들이 역대급 실적을 쏟아내는 시기에는 그 리스크보다는 수익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요? 지금 바로 주목해야 할 3기업을 골라봤습니다. 첫째는 반도체 기판 전문 기업인 심텍입니다. 사실 심텍은 지난해 상당히 고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3분기에는 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 실적이 저조했죠. 전년 대비 3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며 흑자 전환을 이뤄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는 제품의 판매 단가입니다. 기판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은 향후 실적 개선을 예고하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단가가 오르면 매출 증대보다 이익의 성장 속도가 훨씬 가팔라집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7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이들은 반도체 패키징의 핵심 소재인 솔더볼을 주력으로 생산합니다. 솔더볼은 반도체 칩을 기판에 고정시키는 미세한 금속 구슬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기업은 마이크로 솔더볼 시장에서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독보적인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지난 4분기 솔더볼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올 3월 지표 역시 매우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여전히 1만 원대 초반에 머물러 있어 진입 장벽도 낮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곳은 성일 하이텍입니다. 이곳은 반도체가 아닌 2차 전지 리사이클링 분야의 강자입니다. 수명이 다한 배터리에서 코발트나 리튬 같은 값비싼 희귀 금속을 회수하는 사업을 하죠. 최근 삼성증권에서는 목표가를 7만 3 영원으로 제시하며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리포트의 핵심은 판매가와 물량, 수익성이 동시에 개선되는 트리플 턴입니다. 12개 분기 연속으로 이어진 적자의 터널을 지나 올 3분기에는 마침내 흑자로 올라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배터리 규제 강화로 폐배터리 원료 확보가 필수가 되었고 금속 가격 또한 반등하며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실질적인 이익보다는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주를 이루는 만큼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도 주봉 차트를 살펴보면 지난 1월 대량 거래를 동반하며 바닥권을 견고하게 다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소부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현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두 분야를 짚어보겠습니다. 한쪽은 종전 가능성이라는 변수에 흔들리고 있고 다른 한쪽은
선박 가격이 치솟으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바로 방산과 조선 섹터입니다. 최근 휴전 협상 소식에 방산주들이 조정을 받았고 조선주들 역시 동반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를 두고 많은 분들이 고민에 빠지셨을 겁니다. 과연 지금의 조정이 위기일지 아니면 기회일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방산주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관점을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가령 전쟁이 실제로 멈춘다고 가정해보죠. 그렇다고 각국의 국방비가 줄어들까요? 역사는 오히려 정반대의 양상을 보여줍니다. 전쟁 직후 각 국가는 실전에서 노출된 전력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곤 합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진 사태가 이를 증명합니다. 미국은 즉각 항공모함 3척을 중동 지역으로 급파했죠. 에이브러햄 링컨함과 제럴드 포드함에 이어 추가 전력까지 배치된 건데 항모는 단독으로 움직이는 체계가 아닙니다. 순양함과 구축함, 보급함 등이 하나의 거대한 호위 전단을 구성해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미 해군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정비 인프라는 포화 상태고 부품은 태부족하며 노후화된 함정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죠. 이것이 왜 한국 방위산업의 기회일까요? DB금융투자는 올해 K방산의 수출액이 약 56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례 없는 대기록입니다. 유럽의 재무장 흐름은 빨라지고 있고 중동에서는 첨단 방공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 라인업이 시장을 공략 중이고 LIG 넥스원은 천궁 시스템으로 방대한 수주 잔고를 쌓고 있습니다. KAI 또한 KF21에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며 올해 수주 목표를 10조 원 규모로 과감하게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종전 소식의 방산주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 것은 펀더멘털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심리적 위축일 뿐입니다. 전 세계적인 군비 확장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은 오히려 그 기세를 더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 업계의 상황도 일맥상통합니다. 글로벌 신조선가 지수는 올해 들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고공행진 중입니다. 선박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곧 조선사의 수익성이 대폭 개선됨을 의미합니다. HD 현대중공업은 1분기에만 9조 원에 가까운 수주를 올렸죠. 최근에는 강력한 라이벌인 중국과 일본을 따돌리고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자 해상 운임이 급등했다는 점입니다. 해운사 입장에서는 항로가 길어져도 수익은 더 늘어납니다. 팬데믹 당시의 물류 대란을 떠올려 보십시오. 유례없는 호황을 누린 해운사들이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자마자 한 일은 신조 발주였습니다. 지금 그와 유사한 사이클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자금력이 풍부해진 해운사들이 다시금 새로운 배를 주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고선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고 있어 신규 선박에 대한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폭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봉쇄 여파가 예기치 못한 곳에 그림자를 들이우기도 합니다. 바로 중고차 수출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 물량의 70%가 인천항을 통하는데 그중 상당수가 중동 지역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천의 대규모 야적장은 포화 상태입니다. 판매가 완료된 차량들이 선적을 기다리다 못해 3주 넘게 묶여있는 실정입니다. 운임은 평소보다 4배나 치솟았고 자금 회수가 막힌 중소업체들은 도산 위기를 호소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경제란 이처럼 복잡합니다. 한쪽 공급망이 막히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방산이 수혜의 중심에 있다면 중고차 수출은 직격탄을 맞은 셈이죠. 우리가 시장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덧붙여 주목할 분야가 있습니다. 조용히 반등을 준비하는 건설주들입니다. 현대건설과 GS건설, DLENC의 주가가 최근 동조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원전 모멘텀으로 한 차례 급등한 뒤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이들이 다시 움직이는 양상입니다. 원전 이슈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의 플랜트 재건 수요가 맞물리며 새로운 동력을 얻은 것입니다. 특히 DLENC는 PBR이 0.5배 수준에 불과해 저평가 매력이 상당히 돋보이는 구간입니다. 조선과 방산이 중동발 훈풍을 타고 있다면 건설 섹터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예의주시해야 할 대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각을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조선업 호황의 이면에는 유가 급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소비자들은 자연스레 전기차로 눈을 돌립니다. 현재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호주에서는 지난 3월 한 달간 전기차 판매량이 1만 5,800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기차 할부 금융 신청은
전년보다 160% 폭증했고 인기 차종의 인도 대기 기간은 몇 주에서 몇 달로 늘어났습니다. 유럽 또한 상황은 비슷합니다. EU 내 순수 전기차 점유율은 19.3%까지 치솟으며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점유율이 5%포인트 가까이 급등한 수치입니다. 특히 중국 BYD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BYD는 올해 초 유럽 판매량을 3배나 늘리며 시장 점유율 18.8%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치솟는 기름값을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사태가 유가를 자극하자 주유소 가격표를 보며 고민하던 소비자들이 대거 전기차로의 전환을 결심한 것입니다. 사람의 소비 방식은 생각보다 유연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유가가 급등하면 전기차를 찾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 때 집을 매수하죠.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지갑의 상황이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모레 4월 9일에 예정된 기아의 CEO 인베스터 데이입니다. 단순히 실적을 공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현대차 그룹 차원의 자율주행, 미래 전략과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구체적인 개발 로드맵이 공개될 예정이거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수장까지 직접 참여합니다. 지난 3월 엔비디아 GTC에서 언급된 자율주행 연합의 청사진이 이번에 제시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최근 현대차 주가가 3거래일 연속 반등세를 보이는 것도 이런 기대감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LG전자도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분기 매출액이 약 23조 330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전년 대비 33%나 성장하며 시장의 예측치를 가볍게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그동안 고전하던 TV 사업부가 흑자로 돌아선 점도 고무적입니다. 이처럼 대형주들이 연달아 호실적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코스닥은 어떨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코스닥은 소외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자금의 흐름에 있습니다. 지난 3월 코스닥 액티브 ETF가 새롭게 등장했지만 정작 유입되는 자금 규모는 시장의 기대치를 훨씬 밑도는 수준입니다. 원래 자본은 상승 탄력이 붙은 곳으로 쏠리기 마련입니다. 횡보하는 시장에는 돈이 잘 모이지 않죠. 삼성전자를 필두로 코스피가 강하게 치고 나가다 보니 투자 자금이 대형주 위주로 먼저 집중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기에 삼천당 제약 사태가 발생하며 코스닥 시장 전반의 투심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한때 120만 원대에 달했던 핵심 종목의 주가가 반토막이 나면서 시장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사측에서 간담회를 통해 해명에 나섰지만 오늘도 10% 이상의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이 종목이 코스닥 ETF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 지수 조정 과정에서 다른 바이오 종목들까지 동반 하락하는 연쇄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서는 매우 뼈아픈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코스닥 투자를 완전히 포기해야 할 시점일까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실적 발표 시즌에는 4월 중순까지 대형주가 시장을 주도하다가 이후 중소형주로 관심이 옮겨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현재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 같은 거물들이 무대의 주인공인 시기입니다. 이들의 활약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4월 말경에는 코스닥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순환매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코스닥을 당장 매수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진입할 준비를 하느냐의 문제죠. 그렇다면 거대 자금의 물줄기는 결국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57조 원이라는 자금이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이제 그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본은 항상 가시적인 성과가 증명된 곳을 우선적으로 택합니다. 삼성전자의 기록적인 수치나 LG전자의 최대 매출처럼 확실한 증거가 확인된 대형주에 돈이 먼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낙수 효과가 나타납니다. 심택이나 덕산 하이메탈 같은 소부장 종목들이 서서히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충분히 차오르면 코스닥 중소형주까지 활기가 퍼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는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진입하는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방산과 조선 섹터는 독자적인 성장 동력으로 가동 중이며 전기차 관련주들도 유가 상승이라는 호재를 동력 삼아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 누구나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단기 급등에 현혹되어 당장 올라타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끼죠.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실패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빨리 벌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단 며칠 만에 고수익을 기대하는 그 조급함이 냉정한 판단력을 흐리고 계좌를 망가뜨립니다. 마라톤 선수가 초반 레이스에서 전력 질주를 해버리면 결코 완주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긴 호흡으로 시장을 관망하며 페이스를 조절할 때입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은 이제 시작되었고 자금의 이동 경로는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밤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해 여유 있게 기다리는 것이 이번 장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57조 원이라는 숫자는 조만간 잊히겠지만 그 거대한 물줄기는 앞으로 몇 달간 시장 곳곳을 적시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흐름의 맥을 짚어내는 분들만이 최후에 웃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 알찬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